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18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했죠. 요 근래 양봉이 여러 개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상승은 파월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켰다. 이런 발언이 그런 것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저께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처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1, 2년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사실 그린스펀이나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는 전임 연은 총재들은 발언을 피하고 있지만 벤 버냉키 의장은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이 어저께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행사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 인상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위험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플레이션 파이터,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둔갑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미국 시장을 그러면서 끌어올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월 달에 0.5%의 금리 인상은 이제 확정적으로 제롬 파월도 제임스 블라도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버핏이 지금 저가 매수를 했다. 이게 또 시장 의지를 확인시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버핏이 오바마 현인이라고 정말 주식을 잘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버핏이 다 성공을 하지는 않았어요. 실패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한 게 좀 컸다는 것 뿐이지 실패도 굉장히 많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버핏이 이번에 성공을 할지는 좀 봐야겠죠.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라고 마이클 버리 빅쇼트 아마 유명하잖아요. 그가 이번에 오히려 거꾸로 그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애플에 465불. 누가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공매도와 매수세, 그렇죠? 이게 싸움 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종목은 달라요. 종목은 다르지만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버핏이 매수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사실은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 파월의 의지, 이게 반영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유가가 지금 112불이에요. 다시 지금 5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18일 들어가잖아요. 유가가 지난번에 99불 갔다가 다시 112불, 115불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지난달에 유가가 평균 100불이었단 말이에요. 고점 저점의 중간값이. 지금은 110불 또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난번 3월에 인플레이션 8.5를 또 넘길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연준의 어떤 의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억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근데 사실 어저께 이런 와중에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4월 소매 판매가 0.9%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1% 증가했어요.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경제가 견조하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소비가 줄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줄어야 될 거다라고 보는데 소매 판매는 일단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앤드루 시츠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석 전략가인데요. 좋든 나쁘든 지금의 상황은 약세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이것이 투자를 더 어렵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어저께 홈디포 건축자재 업체의 실적이 좀 개차게 나왔죠. 그래서 주택에도 여전히 약간 견조한 흐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현상적으로 지표를 보시는 게 맞겠죠. 제가 볼 땐 그게 맞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결국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신시키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 인플레이션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은 연준 의장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만큼 이거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요. 나스닥이 2.7% 상승했네요. 다우도 1.3% 상승을 했고요. 차트로 보시면 다우는 일단 요 저점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추세 반전으로 보지 못하죠. 4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4일 연속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뭐 저점을 찍고 올라왔지만 추세를 반전시켰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월봉도 역시 마찬가지 상태고요. 25에서 밑에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보시면 이제 월봉상으로 여전히 뭐 기준선 수평권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지지하고 4일 연속 올라온 상황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더 올린다라는 거. 사실 올려도 이 후엑스팩 오면서 이격 맞고 떨어지면 하기 괜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모건스탠리 앤드류 시츠가 말하는 것처럼 수석 전략가 말하는 것처럼 뭐 좋든 나쁘든 약세장에 종종 볼 수 있는 이 패턴이 투자가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유가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유가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타스 준유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서 어저께가 얼마였냐면 114불, 115불 정도 했었고 오늘 장중에 116불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5월 달에 보시면 저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얼마냐면 99불이에요. 98불 정도. 그렇죠? 그러한 다음에 지금 여기가 110불 전후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10불이 된 거예요. 근데 지난번 여기가 110불이었거든요. 평당가 110불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번 달에 만약에 더 올라서게 되면 인플레이션 지난번 8.5에서 8.3으로 줄어든 거는 거짓말이다. 가짜다.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유가가 10불 이상 내려왔었죠. 평단가 내려왔지만 인플레이션은 별로 조정을 못했어요. 근데 올라갈 때도 반영을 그대로 하죠. 그게 또 시장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표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었을 거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가 다시 올라야 되면 다른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태로 더 올라간다면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이번에 6월달 초에 6월 10일 정도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 8.3이 아니라 더 높은 8.5보다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죠.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보시면 삼성전자 얘가 어저께 2% 상승을 했죠. 삼성전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제가 이제 기가 막혀서 정말 잘 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삼성전자 뜯어보면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요 패턴과 요 패턴이 같아 보이지 않나요? 쌍바닥 느낌을 주면서 요 패턴과 요 패턴이 같아요. 요 패턴을 이끌었던 것도 기관이고 요 패턴을 이끌었던 기관인데요. 요 패턴을 이끌었던 기관은 모든 물량이 싹 다 나갔고요. 요 나갔던 물량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통 이 쌍바닥을 만들 때 공통점은요. 요때 매수했다가 매도 안 하다가 다시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쌍바닥 패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서 매수했던 걸 다 던져버리고 다시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쌍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흐름이 좀 달라요. 여기서 사실은 그럼 외국인은요? 안 샀어요. 조금밖에 안 샀어요. 외국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 15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아까 그 양봉 자리가 4월 29일이에요. 4월 19일 보시면 300만 주 소설했죠? 150만 주. 근데 외국인은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싹 다 팔았죠? 자, 기관은요? 자, 300만 주 샀죠, 여기요? 4월 19일 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얼마, 이게? 80만 주, 그쵸? 70만 주, 180만 주, 220만 주, 그쵸? 300만 주, 400만 주. 무슨 말이에요? 300만에 산 거를 싹 다 버렸죠? 그쵸? 싹 다 버리고, 다시 360만 주, 320만 주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누가 이 시장을 이끄는 거예요? 기관이 옮긴 거예요. 기관이 왜 삼성전자 이끌어올까? 기관이 노리는 바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공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쇼커버레이를 유도한다? 그럴 만한 재료가 있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재료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난센스인 거죠. 예. 그럴 만한 재료가 지금 현재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관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은 그냥 구경만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론 15만 주 샀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뭔 말일까요? 외국인은 또 고점 매도. 지금 그 외국인 패턴은 뭐냐면 살짝 올리고 추가 왕창 매도하고 살짝 올리고 왕창 매도하고 살짝 올리고 왕창 매도했거든요.
또다시 왕창 매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미국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갭상승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사실은 여기 갭상승 있는 자리에서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갭상승을 어떤 식으로 메워주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2600 안착. 코스피가요 2600원 일단 또 올라왔어요. 징글징글하죠. 왜냐면 사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2600 안 깰라고 지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렇죠? 세 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700에서도 엄청난 싸움을 해갖고 결국 한 무너뜨렸는데 다시 또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비해서는 아직 다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준 수평관 값이 얼마냐면은 2642, 그 다음에 61선이 얼마냐면 267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2679 정도까지 끌어올릴 거 하니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다음 주에 금리 인상 거의 확실하단 말이에요. 0.25, 0.5, 0.5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6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있고 우리나라 금리가 금토가 6월에 없어요. 0.5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관들이 요번 주 며칠 끌어올리고 다음 주에 다시 다 내려버리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을 한다? 안 맞죠. 맞지가 않습니다. 유동성이 회수되는 상황.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무슨 재료가 있나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하죠. 20일인가? 아마 할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를 방문한다고 했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그 언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이슈인가?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고 수급도 맞지 않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맞지 않을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위클리 만기가 내일이에요. 말하기 전날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